안녕하십니까. 송무권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3월 25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올라 있죠. 그리고 정치를 할 거다. 이것은 뭐 어떤 이론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권 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첫 번째 정치적 실현을 겪고 있죠. 헌법재판소가 금수완박법에 대해서 이 국회에서의 처리 절차는 위헌인데 결론은 합헌이다. 이런 해괴한 그런 해괴망측한 이 결론을 내리면서 일단 1패를 당했습니다. 어문의 1패를 당했죠. 현재의 인적 구성이 헌법재판관들의 인적 구성이 진보 쪽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3사람, 또 민주당 임명 1사람,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1사람 이렇게 해서 5명이 똘똘 뭉쳐서 정치적 부담을 안겼습니다. 한동훈에게. 자, 그렇게 되니 이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면 돌파를 선언을 했고 민주당과의 일전 불사하겠다. 뭐 이렇게 읽힐 수 있는 그런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점상으로 내년 총선이 4월에 있죠. 딱 총선 1년 전이면 개각을 많이 합니다. 왜 개각을 하냐면은 지금 내각에 있는 장관들이 나가서 총선 준비를 하려면 한 1년은 필요하기 때문에 총선에 나갈 사람들은 다 바꿔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총선 D-1년이 딱 됐죠.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실현을 겪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 D-1년을 맞아서 개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유의 몸이 되면서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그리고 본인이 지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격적인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죠. 그런데 나오게 되면은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서 이재명의 민주당과 일합을 겨뤄가면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그리고 총선에 출마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좀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첫 실현을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이 정치권 진입을 빨리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의도 정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했던 권한쟁의 심판, 금수완박을 무효화하는, 자, 본인이 직접 헌재에 나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헌재의 이상한 판단으로 인해서 무산됐죠. 자, 한동훈은 발끈했습니다. 이것을 무슨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인데, 어떻게 절차는 부당하다고 하면서 결론을 온당하다고 그런 결정을 내리느냐. 그리고 마치 이 현재 결정을 부정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 판결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어떻게 절차와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느냐. 자, 그 이야기 정도로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거 기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에 대한 압박,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에 상정됐을 때 장황하게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영업사원에 비유하면서, 이재명을 영업사원에 비유하면서 몰아붙였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또 2차 체포영장이 오면은 또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면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공격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한동훈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듯이 일제히 눈엣가시 한동훈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퇴하라,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 시행령을 가지고 금수완박하고 무력화시킨 것까지 다 덜쳐내면서 사퇴하라. 그리고 사퇴를 하지 않으면은 탄핵을 하겠다. 장관 탄핵은 국회 가반수가 3분의 1이 발의해서 가반수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처럼. 그렇지만은 헌재를 또다시 거쳐야 되는데, 헌재가 인적 구성이 이러면은 이것도 또 좀 아리송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박범계 전임 법무부 장관이 탄핵을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탄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은 내가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나에 대한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다. 탄핵이 발의되면은 당당히 응하겠다. 자, 탄핵 발의할 테면 해보라. 이거죠. 국회에서야 그렇게 되지만은 이 헌법재판소, 그때 되면 헌법재판관이 2명이 바뀝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이 바뀌면은 이 직무적, 그러니까 이 금수완박에 대해서 무효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니까 서둘러 그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그 헌법재판관 한 사람이 아직 임기가 남아있을 때 처리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되면 헌법재판관들 2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따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당하게 응하겠다. 한번 해보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민주당과 일점 불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선언을 했다. 뭐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탄핵하고 하게 되면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탄핵에 대응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정치판에 뛰어들 수도 있다. 자,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힘을 빌려서 뭐 발목 잡기, 국정운영 발목 잡기를 하고 또 법무행정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법무부 장관의 활동을 계속 제약을 하니까 아예 정치판에 뛰어들 것이다. 자,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 계기가 있는 거죠. 계기의 첫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에 대한 수요가 국민의힘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김기현 대표가 출범을 했지만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지만 처음부터 어떤 큰 기대를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는데 과연 김기현 대표 체제로 선거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당 지지율이 오히려 민주당에 역전당하는 이재명 리스크를 안고 있는 민주당에도 역전당하는 이 당 지지율이 다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전당대회가 끝나지 얼마 안 됐으면은 컨벤션 효과도 있고 새로운 또 당 진용도 갖췄고 당직도 선임을 했고 그러면 당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김기현 호에서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4%인데 민주당 35% 재역전됐습니다. 이재명 리스크를 안고 있는 민주당은 오르고 있는데 컨벤션 효과를 봐야 될 국민의힘은 떨어지고 있죠. 자, 이것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어떻게 보면은 잘 먹히지 않고 있다. 이걸 반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대안을 찾아야죠.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특히 지금 2030 지지율 초비상입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젊은 세대들이 전혀 눈길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런 기사가 최근에 쏟아지고 있죠. 뭐 지지율 2030에서 20%도 채 안 되는 그런 지지율을 보인다는 이 조사 결과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총선에서는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죠. 특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도권은 거의 국민의힘이 전멸을 한 상태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49개 중에서 이 민주당이 40개, 국민의힘이 9개, 뭐 인천, 경기도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수도권에 어필할 만한 지도부가 아닙니다. 김기현 대표, 뭐 울산에서만 정치를 계속을 했죠. 그리고 어떤 수도권 또 젊은 층에 대해서 좀 호소력을 가질 만한 그런 인물이 안 됩니다. 현재 당 지도부가. 그래서 뭐 한동훈, 뭐 원희룡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좀 뭐 도치적인 이미지가 있고 뭐 서울에서 성장도 했지만은 그리고 2030에도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인물들이 총선의 전면에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마침 때에 맞춰서 총선을 1년 딱 남겨두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장관직을 그만둬야지 이 선거 준비를 할 수가 있죠. 뭐 개각설 이것은
가을쯤부터 꾸준히 나왔지만 지금 총선이 D-1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과거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이명박 정부 때는 2012년 4월에 19대 총선이 있었는데 2011년 5월 딱 1년 전에 개각을 단행을 했죠. 그래서 장관들을 풀어줬습니다. 문재인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부도 이 21대 총선 1년 전에 7개 부처장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선 1년 전에는 장관직을 내려놔야지 제대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다. 특히 경합이 심한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수도권에서는 좀 일찌감치 어떤 지역구를 딱 잡아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령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는 통일부 장관은 국회의원직 겸직이죠. 그래서 용산이라는 지역구가 있는데 이 원희룡 그 제주도 지사 하다가 국회의원은 그 전에 양천에서 했지만 아직 지역구가 없습니다. 다시 출마를 한다고 해도. 그리고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을 또 내년 총선을 지금 어디서 치를지 자 그런 문제가 아직 그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한동훈 지금 현재 내각에서 총선 출마가 이 가장 뭐 확실시 되는 인물은 권영세, 박진, 원희룡 그리고 또 한 사람 한동훈 장관이라고 보면은 모두 서울 지역 출마가 지금 예상이 됐는데 용산을 지역구로 둔 권영세를 제외하고는 어디서 치를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죠. 그런데 박진이나 원희룡은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기 때문에 뭐 준비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거 처음 치르려면 1년 전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 진입설, 정치권 진입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뭐 한동훈, 원희룡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총선에 무조건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내에 진입을 해서 자기 세력을 확보를 해야지 다음 대선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그 누군가 이 국회 안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에서 호흡을 맞춰서 좀 일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죠. 당대표 라인은 당대표 라인이고 그 윤심을 전파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장제원 의원이 사실상 해왔는데 장제원 의원이 최근 비판 노련에 많이 휩싸여 있습니다. 국회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좀 상당히 좀 어떤 역할에 좀 한계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장제원 의원에게 여의도 정치를 계속 맡기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로 들어가서 아니면 원희룡 장관과 같이 가서 가교 역할을 당정간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가에서 나오는 우스갯소리 하나 전해드리죠. 뭐 우스갯소리인데 현실화 될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커서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죠. 지금 여론조사에서 뭐 여권정에서는 1위로 나오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이 되는 제2의 윤석열이 되는 도우미 역할을 또 박범계와 추미애가 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몸집이 커지는 데는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장관 라인에서 계속 공격을 하면서 이 맷집이 커지고 정치적으로 대중성이 확 뛰어올랐죠. 그것처럼 또 이번에도 박범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 한동훈 장관을 저격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격을 한다고 합니다. 뭐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자 추미애 두 사람 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죠. 추미애 장관이 또 계속 지금 아마 내년 총선에 재출마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존재감을 가시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동훈은 쿠데타적 발상을 거둬들이고 대국민 사죄하라. 금수왕박법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 한동훈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도우미가 될지도 모른다. 한동훈에게 또 윤석열에 이어서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그 내각에서 일단 빠져나와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이재명의 민주당과 대립각을 막 세우면 정치적인 위상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워낙 이렇게 이 분석력이 있고 또 이 말의 메시지 전달력이 상당히 강하죠. 한동훈은.
정치에 최적화된 인물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앞으로 총선을 1년 앞두고 내각에서 나와서 정치권에 진입을 해서 민주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체인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신해서 한동훈이 장외에서 민주당과 설전을 벌이면서 본인의 위상을 키워나가는, 그리고 그런 사이에 내년 총선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